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문단정님, 문제는 수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세 번째 준비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세 번째로 보낸 이유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렇게 한 겁니다. 자, 윤석열 수능 뒤집기 학원들은 웃는다. 킬러 문제 대신 준킬러? 그게 바로 조삼모사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이 참 수능을 가지고 참 황당한 짓을 했죠. 킬러 문제를 없애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양 떠버렸는데, 자, 학원가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실은 자기들은 더 좋대요. 그리고 킬러 문제 대신에 준킬러 문제를 뭐 어쩐다 하는데 그거야말로 조삼모사다 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괜히 수능을 건드려 가지고 학원들은 올해도 웃게 됐고 수험생들은 패닉이 왔다. 그렇겠죠. 수험생들이 패닉이 오니까 학원들은 더 웃을 수밖에 없겠지. 수험생들이 패닉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학원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라고 할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학원들은 더 좋지. 수험생들이 패닉을 느끼면 느낄수록 학원들은 좋아요.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6월 모의고사 문제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 대입국장을 전격으로 갈아치워버립니다. 심지어 이권 카르텔에 연루가 됐다는 식으로 떠버리죠. 한 사람을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킬러 문제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친대. 사교육을 만드는 킬러 문항을 없애겠대. 배배권은 문제 안 된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진짜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킬러 문제 대신에 준킬러 문제를 가지고 변별력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만 불쌍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일타 강사들이 애들만 불쌍하다 하는 이유가 뭐다?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어. 킬러 문제 안 나온다고 뭐 수능 일타 강사들이 뭐 밥벌이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 물어봅시다. 일타 강사들 킬러 문제를 설명을 하든가요? 이거 킬러 문제야. 이 킬러 문제 나올 거야. 라고 하든가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내용, 평범한 내용들을 얘들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야. 요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면 잘해지지. 그치. 예. 외울 때 요거를 외워야 돼. 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자, 킬러 문제 버려. 킬러 문제는 최상위권만 푸는 거야. 니들은 버리. 나머지 문제 점수 따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일타 강사도 그런 거를 잘 집어주기 때문에 일타 강사입니다.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찾아내고 야 이런 킬러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킬러 문제 푸는 애들 진짜 극소수야. 걔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걔들을 하고 상대해가지고 돈 못 벌어요. 걔들 상대로 돈 버는 사람들은 뭐다? 비밀과외지. 비밀과외. 소수정의 비밀과외들만 그게 가능하지.
킬러 문제 푸는 방법. 진짜 킬러 문제 풀어야 되는 애들한테만 해야지. 그걸 동네방네 떠버리면 그 킬러 문제겠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만 불쌍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킬러 문제 줄이고 준 킬러 문제 늘린다? 그럼 솔직히 중상위권 애들 미치지. 더 풀기 어려운 거야. 딱 두 문제만 포기하면 됐는데 준 킬러 문제 늘리면 푸는 시간 더 늘어나. 푸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솔직히 킬러 문제 한두 문제 포기해버리고 남은 문제에 집중하면요. 나머지 문제에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근데 준 킬러 문제가 늘어난다? 예. 실제로 시험을 풀이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요. 중간층 애들은 더 곤욕스러워요. 최상위권만 좋아. 최상위권은 없어지면 좋지 뭐. 그래,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구분 못하니까 조금 억울하긴 한데 괜찮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 골치 아픈 건 중위권들이 더 골치 아파. 중위권 애들은 어딜 가?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일타 강사님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시장 규모는 누가 커요? 최상위권이 커요? 중위권이 커요? 중위권이 몇 배는 커요? 그러면 누가 좋다? 당연히 학원이 좋지. 수험생들이 망했다 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 학원이 좋아. 뭘 몰라 하냐. 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고3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죠. 일타 강사들이 사회의 적이라는 둥, 초과 이익이라는 둥. 여기에 일부 언론들은 부하 내동해가지고 일타 강사 두들겨 패는데 같이 함께 합디다. 아이고 유치찬란해라. 윤석열이 똥을 쌌는데 왜 그거를 일타 강사들한테 떠넘깁니까? 솔직히 윤석열이 싼 똥 치워줄 사람은 일타 강사들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얘기. 이렇게 일타 강사들 두들겨 잡고 킬러 문항 없애고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누가 웃느냐? 학생들은 울고 학원가는 웃는다.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났어요. 반수생들이 폭증하고요. 상위권들은 상위권들은 재수를 걱정하는데 왜? 아니 상위권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재수를 선택한 애들이 많고, 또 일부 학생들은 올해 수능 문제 쉬워진대. 그럼 나 반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 중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상위권이 밀려들면 결국 어디를 밀려오겠어? 중위권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중위권 학생들은 미치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어디가 더 크다? 중위권이 몇 배는 커요. 그럼 학원가는 상위권 애들은 찍게 두더라도 중위권 애들만 하면 돼. 상위권 애들 킬러 문제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원도 예측을 못해요. 따라서 이 문제 못 집어줘요. 근데 준킬러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학원들로서는 상위권 수험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반수생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요책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재수생이 늘어난다? 학원들로서는 노났지. 즉 윤석열이 한 짓은 사교육 시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학원가에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씩 웃고 있더라. 이러면서. 아휴. 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교육이 죽을 것 같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은 생깁니다.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간에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그나마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뭘 해야 된다? 예. 소위 말하는 사고력을 테스트하고 논리력을 테스트하고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문제는 교과서를 외우는 방식의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교과서 각 교과를 넘나들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재작년 수능 문제 중에 보면은 뭐 원자 껍질 문제가 있었죠. 그 원자 껍질 문제 되게 지문이 길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답은 또 되게 간단하게 냈어요. 지문을 길게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보기만 읽으면 되는 거였어. 자, 그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인 거죠.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처음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고려해 해볼까? 라는 상상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1분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고 5분, 1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그런 문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예측이 되느냐? 예측을 못하죠. 근데 그게 국어 문제였거든. 원자 껍질 이런 얘기하면서. 참 당황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닥 높지 않았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뿐이지. 그게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 동시에 사고력, 추리력이었어요.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 킬러 문제였지. 그런데 오히려 이런 친구들도 있더만 그 문제 아까 이거 킬러 문제 같은데 나 안 풀어. 딴 거 풀래. 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거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남아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한 친구들이 있대. 그런 친구들은 점수 그것도 맞췄어 오히려. 자,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내야지 사실 사교육이 오히려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라 그러겠어. 야, 그런다고 사교육이 죽을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교육을 어디에서 받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그 사람이 향후에 차지하게 될 사회적 지위와 직결이 됩니다. 스카이를 나오면 사회에서 상위권, 고위층,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특히 우리 사회의 부자들, 상류 계급들은 자신들의 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교육을 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과 이 부를 내 자식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수요가 충분해요. 교육이 부의 세습, 사회적 지위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교육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지위와 부와 지위가 세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 부의 재분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떵떵거리는 솔직히 말해서 사법시험 합격 안 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 안 하더라도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안 보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라고 해서 장용진 함부로 갈구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져와 가지고 소송 거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사회여야만이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킬러 문제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킬러 문제 없애고 준킬러 문제를 늘린다고요? 그거야말로 조삼모사입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학원에서 나오는 얘기.
자, 핏대를 올렸네요, 또.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생뚱님, 재수